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제23강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가 이제 새로 오픈되었죠. 최근에 그래서 문제가 연속으로 좀 나오는 편이고, 이번에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세 가지죠.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을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 중 업무용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 대부분 시험에는 이제 상여로 나오는데 상여나 배당 등으로 소득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문제 여기에도 기출문제 나오지만 상여로만 처리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여로도 처리할 수 있고 배당으로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는 무엇이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으로서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하고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이나 임대업이나 학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업무용 사용 금액은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일단 가입했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는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즉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송금 불산이래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일단은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했다라는 전제하에 첫 번째 운행 기록지를 사용했냐 안 했냐, 운행 기록지를 기록했냐 안 했냐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 기록하지 않으면 1,5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기록했다라면 비율로 계산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우리 시험은 이제 이적으로 나와요. 우리 시험은 이적으로 나오고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1,5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내지 않는 자동차들은 그냥 운행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는 쪽으로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내가 1,5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처리를 해야 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 기록지를 작성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그랜저나 제네시스급 이상의 차들은 좀 쓰는 쪽이 낫고 이하의 차들은 그냥 안 써도 그만큼 경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운행하는 길이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율법을 많이 쓰죠. 정율법. 제가 이제 정율법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정율법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 운반구만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은 법이 바뀌었어요. 얘만은 정해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법. 그래서 정해법으로 한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해법으로 한다. 내용 연수는 5년으로 해야 되고 1년의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8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페이지 좀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 종료.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이 해당 연도는 이제 지금 현재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정해법으로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내용 연수는 5년으로 한다. 렌탈을 한다면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등은 제외하고 처리를 한다. 수선 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이제 프로그램에 보면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이렇게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그런 칸 등을 제외하고 감가상각비로 본다. 1년의 한도액은 8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800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차량인 경우에는 송금 불산의 유보 발생한다. 시험에 여기까지밖에 안 나요. 내가 만약에
800만 원 이상의 감가상각을 했다라면, 이제, 100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했다라고 하면, 200만 원은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 발생을 시키고, 한도 미달이 발생되었을 때 추인을 하던지, 아니면, 그렇죠. 한도 미달이라는 것이 감가상각이 끝난 이후에부터 이제 한도 미달이 발생되겠죠. 그때 떨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렌탈인 경우에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유보라는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상 유보로 처리를 하는데, 모양상 유보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하고, 한도 미달이 되었을 때 추인의 방법으로 유보 발생의 유보 감소의 모습을 못 띄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 처리했다가 기타로 추인하는 모습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 처리했다가 나중에 송금 산입할 때는 기타로 처분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도달할 때까지 아직 잔액이 남아있다라면 그때 전액 다 추인을 한다라고 되겠습니다.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유보라고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 사례를 한번 볼게요. 1차적으로 우리가 각 차량 운반구에 대한 그 세무조정은 2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업무 사용 비율로 한번 하고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 8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 한번 볼게요. 대표이사 사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감가상각비 1000, 기타 비용 800, 업무 사용 비율이 90%라면 처음에 이제 업무 사용 비율로 먼저 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90%가 인정이 되니까 900만 원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이 중에 90%가 인정되니까 8, 9, 72, 720만 원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가 뭐냐면 1000만 원의 10%는 100만 원, 800만 원의 10%는 80만 원, 이 두 개 합한 180만 원은 일단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이제 뭐 상여, 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니까 상여로 먼저 처분을 합니다. 이게 1차 세무조정이에요. 2차 세무조정은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2차 세무조정은 9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까지만 되니까 100만 원이 오버되었죠. 이 100만 원이 2차 세무조정, 감가상각비가 유보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세무조정, 1차 세무조정은 업무 사용 비율로 세무조정을 하고,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로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요거 먼저 볼게요.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 손실, 감가상각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는 차량 운반구로 이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고가의 차를 샀다가 1년이 지나면 가속상각 때문에 45% 정도가 감가상각이 처리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를 팔 때는 이 정도 가액으로 팔기 때문에 이만큼의 처분 손실이 더 발생이 되겠죠. 처분 손실이 발생되어도 1년에 800만 원까지만 경비 인정을 해주겠다. 차가 이미 내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유보라는 것을 쓸 수는 없고, 기타 사유 유출로 했다가 다음에 추인할 때는 기타로 처분하고, 똑같죠? 렌탈하고 똑같죠? 10년이 도달했을 때는 전액 다 추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 이론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 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업무용 승용차는 내국 법인이 취득한 개별 소비재 과세 대상의 승용차로서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한다. 맞죠?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근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조건이 거는 이유가 뭐냐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려는 조건이 뭐냐면 그 회사의 직원이어야 돼요.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차를 뽑아줘도 회사 명의로 뽑아줬거든요. 그러면 그 운전을 하려면 그때는 그냥 가족이 몰면 되는데,
차에 보험이 걸려 있으니까. 요즘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가족이 못 모는 거죠. 직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이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내용연수 5년에 정액법이죠, 맞죠?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5년하고 800만 원. 답은 3번.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면 800만 원만 송금에 살입하고 넘어간 부분은 이율하여 송금에 살입한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우리 헷갈리니까 몇 조각? 5조각. 5조각 5년. 크기 똑같죠? 네. 여기 800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이렇게 800 이렇게 800 이렇게 외우시면 5번에 800만 원씩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8년 500만 원이 계속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림으로 외웠어요. 그림으로. 자, 다음 문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년 1월 30일 5인승 승용차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이고 업무용으로 구입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원칙상 송금으로 불인정한다. 항상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주주인 경우에는 이제 배당으로 처분을 해야 될 거고 기타 거래처일 경우에는 기타 사유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1번. 요것 때문에 답이 오답이 되었어요. 자, 2번은 5년에 정액법 맞고 3번에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맞죠? 업무 관련되지 않은 것을 썼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취득 관련한 비용 이외에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이와 유사한 모든 유지 비용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우리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05페이지. 자, 프로그램 한번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프로그램에는 여기 하단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고 있죠? 여기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고정자산 등록했다가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는 형식으로 띄워도 되는데 뭐 사실은 똑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불러와도 그렇게 딱히 불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나오죠? 승용차. 코드 번호를 여기 있네요. 001.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 번호 0001. 다음 차량 번호는 이제 위에 나오죠? 여기. 22조 8518. 차종은 뭐 별말 없으니까 승용차 사용으로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는 F2의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취득기간이라는 자체가 임차의 첫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0212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 현재 여기 판매 관리비의 차량이기 때문에 800번대로 가야 되겠죠? 800번대. 사용자 부서는 따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대표이사가 지금 차를 몬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이사 F2 이한강 없으니까 이한강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현재 차는 우리가 구입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렌트입니다. 2번 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그 다음 임차기간이 여기 나오죠. 임차기간 2020년 0212 2022년 0211 보험가입 당연히 되어 있는 것으로 가시면 되고 보험기간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임차기간과 보험기간이 동일하다고 나와 있죠? 동일한 기간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2020년 0212, 2022년 021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운행 기록은 사용한 걸로 여기 운행 기록이 사용된 거죠. 사용된 걸로 하고
전기 2월 누적 거리는 여기 18,500. 출퇴근 사용을 했고요. 출퇴근 거리는 5,000. 출퇴근 거리도 그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5,000. 예? 5,0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는 없으니까 이렇게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다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블록이 이렇게 딱 들어와 있죠? 자, 세로 블록이를 해서 여기 화면을 맞추도록 합니다. 자, 총 주행거리가 얼마냐면 총 주행거리가 안 나오죠? 지금 현재 총 주행거리는 여기서 말하는 총 주행거리는 단기 총 주행거리, 단기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도 6,000 그대로 사용하고 업무 사용 비율 여기도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요 6,000이 전부 다 업무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딱히 말이 없으면 이 거리가 전부 다 업무 사용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기 2월 조금 모양상 그런데 18,500이 전기 2월 누적거리고 단기에 6,000을 달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적거리는 78,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입력하는 칸은 없어요. 업무 사용 비율은 100%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감가상각비가 없죠. 감가상각비가 없기 때문에 임차료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가 매월 200만원 200만원의 1년치가 얼마죠? 임차료 200만원의 1년치가 2,400만원 2,400만원을 하면 아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디였지? 여기죠. 여기 보면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임차료의 70%가 지금 계산이 되었죠. 임차료의 감가상각 70% 2,400만 원에 2,400만 원에 70%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책정이 돼요. 우리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이기 때문에 800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접수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유류비, 보험료 뭐 이런 말 따로 없죠? 유류비 있네요. 유류비가 여기가 360만 원. 유류비가 36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렇게 데이터가 되었고 자동으로 되었죠? 지금 현재 우리가 100% 업무 사용 비율이기 때문에 이 돈의 전액 다 비용 인정은 되어서 송금불산입 상여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 감가상각비 한도만 떴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송금불산입 상여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없으니까 감가상각비가 이제 15인이 되어서 감가상각비에서 800만 원을 초과한 880만 원이 송금불산입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금불산입 합계가 송금불산입이 880만 원이 되는 거죠. F3 누르시면 하나만 떠요. 여기 클릭해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88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51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12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학계 반영하시오. 현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오픈하고 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을 눌렀더니 등록이 되어 있더라 맞죠? 등록되어 있더라. 등록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나머지 내용이 크게 바뀔 내용이 없었어요. 바뀔 내용이 없었고 여기에 내용이 없다 맞죠? 차량 운반구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렌탈이기 때문에 보정자산 계정 과목에 등록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까 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면 답이 이제 62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차량 운반고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문제. 근데 렌탈하면 차가 아직 내 것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내 건데, 맞죠? 제 생각인데 안 넣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기 현재 문제에서는 얘를 굳이 건드릴 게 없어요.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 얘를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세로 불러오기. 세로 불러오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넣었고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총 주행거리가 이제 25,000인데 업무용 사용거리는 22,500으로 잡혀서 90% 잡혔고 취득가액은 이제 6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1,200만 원. 유류비. 내 차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죠. 유류비 500, 보험료 150, 자동차세가 78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입력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총 들어갔던 비용의 10%. 옆에 조금 작기네. 어쨌든 내가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이 이제 90%이기 때문에 1928만 원의 10%인 192만 8천 원은 송금 불산입 상여 이렇게 처분을 해줘야 되고 감가상각비는 이 중에서 이제 10%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 나머지 즉 나머지가 이제 120만 원 빠진 부분이니까 1,080만 원 중에서 800만 원과 이제 비교를 해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280만 원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됩니다. 일단 이 두 개가 나오죠, 답이. 일단 F3 누르시고 일단 누르고 업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업무 승용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1928 플러스 상여 처분하고 그다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차가 이제 두 대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는 지금 현재 제네시스 감가상각비 제네시스 이렇게 잡아주고 금액은 28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먼저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렌탈한 차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렌탈 만리부는 총 주행 거리가 위에 4천에 4만 100%가 잡혔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렌트료가 한 달치 나온 것이 아니라 1년치 이렇게 나와 있다 맞죠? 1년치 그대로 1200이라고 넣으면 이 돈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빠집니다. 자,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빠졌고 유류비가 360만 원 잡히고 100%니까 사실은 빠질 게 하나도 없죠.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부분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만 빠져나가네요. 렌트이기 때문에 이제 기타 사유일줄로 처리해야 되겠죠? F3 누르시고 제일 아래 여기 섞여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섞여 있으니까 주의해서 F6 한번 누르시고 감가상각비 이번에는 만리부 이렇게 해서 40만 원에 대해서 요거죠? 기타 사유일줄 이 부분 일단은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만리부라고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6번 이렇게 해서 세부 조정은 세 가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 문제로 바로 전 말고 전전과 전전에 이제 연속으로 나왔던 문제고 그때 나왔던 문제 형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아직 책에도 지금 사례가 지금 안 나와서 바로 과거 책에는 그냥 임의로 학생들이 시험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맞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입력하면 답이 다 자동으로 나오는 형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아까 해석하기 어려웠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프로그램을 믿고 따라가는 방법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내 차가 아닐 때는 기타 사유일줄로 처리하고 내 차일 때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차량 운반고에 관련된 문제,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문제 두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뿅.